네, 이어서 연결고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약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어가 볼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연결고리 교보증권 윤여민 FP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주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타겟. 대표적인 또 소매업체가 되겠죠. 2분기 영업이익률이 2% 하락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과 2분기가 그럼 바닥이냐라는 그런 내용들이 네. 서로 부딪히고 있는데요.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나올 네. 이제 CPI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렇더라고요.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예. 결국은 이제 이번에 보게 되면 FOMC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통업체들 관련돼서 사실은 네네. 이제 조금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사실 이 타겟 같은 경우는 우리도 좀 이제 익숙한 종목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1분기 때 한번 폭포수처럼 좀 쏟아내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2분기에는 어떨까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2분기 이익 전망치를 또 하향 조정하면서 또 최근에 또 8% 이상 좀 하락을 좀 했죠.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제 이 코로나19 지금 엔데믹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네. 결국은 이제 팬데믹과 관련돼서 좀 수혜를 받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상승에 대한 부분을 마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이렇게 지금 영업이익이 2% 정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하향 조정된 이유는 사실 코로나19 때 좀 과도하게 재고를 좀 많이 쌓아놨던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프로모션을 통해서 네. 밀어내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헐값에 팔고 있다. 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1분기 실적에서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만 네. 재고 조정의 좀 주요 대상은 좀 코로나19 때 수요가 좀 높았던 전자제품, 전자제품이라든지 가정용품, 네네. 그리고 오히려 판가전이가 되고 있는 식음료품 같은 이제 소비재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타겟 같은 경우도 어떤 이런 임의 소비 관련돼서 좀 재고를 줄이고 식료품에 좀 확보를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상품 구성을 좀 이제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 재고를 좀 떨다 보니까 이러한 좀 이 어떤 하향 전망치가 나오지 않나 좀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제 2분기까지는 좀 바닥에 대한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다시 어떤 6%대 이익률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타깃만 그러냐라고 좀 봤을 때 네. 사실 대부분 유통업체들이 대부분 다 재고를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큰 기업들인 월마트나 이런 기업들도 네, 같은 움직임이군요. 코스트코라든지 월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재고가 지금 많이 늘었기 때문에 20%에서 지금 40%까지 늘었기 때문에 네. 이걸 다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군요. 예, 근데 이제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보기에도 식음료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가보면.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어떤 이슈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는 있어요. 월마트보다 타겟보다는 코스트코는 그래도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창고에 뭐가 쌓여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군요. 예. 근데 이제 이러한 좀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지금 막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났잖아요. 그렇죠.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예.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상품 구조를 조정하는 거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으로 올라간 식료품을 더 들으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뭐 우리가 막 말하는 뭐 인건비 상승, 뭐 원재료 네, 상승, 뭐 에너지 이런 거하고는 살짝 좀 오히려 거리는, 원재료 상승을 가격 전가를 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술을. 예.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과는 좀 약간 이 괴리가 있는 이슈다라고 그렇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10% 정도 폭락을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약간 반등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한 3가지 정도 지금 의문점이 들어요. 어떤 그러니까 건가요? 이미 주가는 뭐 6개월 선반영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2분기에 어떤 어떻게 보면 2% 정도 이익 전망률이 하향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가가 떨어졌지만 다시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가는 확실히 좀 선반영한 것이 아닌가. 네, 왜냐하면 이미 그 어닝 쇼크 때 이미 30% 이상 좀 추락을 했기 때문에 미리 맞았다. 네, 주가가 예. 선반영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과 함께 예. 두 번째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2분기에 대한 바닥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좀 둔화되지 않을까? 가끔 그 CPI도 지금 기다리고 있지만 네. 그 전에 다른 지표에서도 2달 연속으로 약간은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이런 대형 유통사들이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 상당히 좀 민감한 그렇죠. 지표로서 그럴 수밖에 활용될 없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런 타겟 같은 이런 종목들,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이제 내일 나오는 이제 그런 CPI 관련돼서도 어떻게 보면 좀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좀 중요한 어떻게 보면 종목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좀 가지고 왔고 네. 이러한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선 더욱더 중요한 그렇죠. 바로미터가 됐다. 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타겟 같은 앞서 말씀드렸던 뭐 코스트코라든지 뭐 월마트 같은 이런 유통업체들의 좀 주가를 이제는 좀 이번 주라도 좀 면밀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부담이 되는 부분을 이제 소비자 전가로 해소를 하게 되면서 관련된 소매 업체들을 다시 한번 봐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어떤 소매 업체 쪽을 봐야 되는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공개합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바로 롯데 쇼핑입니다. 롯데 쇼핑이 아마 제가 어제 증권사 리포트 봤는데 목표 주가도 올리고 또 네. 그 투자 의견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약간 이제 이 외국의 유통사랑은 약간 궤가 다른 게 달라요? 예, 우리나라는 그 코로나19 때 거의 이제 유통사들이 네.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온라인이 좀 활성화되고 네.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소비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자 의견이 대부분 뭐 중립 내지는 약간 매도가 좀 많았었는데 네.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매수로 상향되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되게 설득이 많이 되더라고요. 확실히 좀 터닝 어라운드가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왜냐면 특히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백화점 같은 경우는 잘 되지 않았어? 약간 무슨 명품 관련된 그렇죠. 쪽은 잘 되지 않았어? 라고 패션이나 얘기를 이런 쪽. 하겠지만 네. 유통은 사실은 이제 뭐 패션이라든지 네. 뭐 그런 쪽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오르죠. 그렇죠. 예.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뭐 신세계라든지 뭐 현대백화점도 종목이 있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요 롯데 쇼핑은 사실은 좀 다양한 채널을 좀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타겟가는 좀 약간 좀 맥이 나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유통주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수급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네. 최근에 지금 연기금이 계속해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4월 말부터 지금 거의 한 차례도 하루도 빠짐없이 2달째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연기금 기관, 지금 투신 사모펀드 같은 이런 우리나라 이제 메이저 기관들이 계속해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웨딩 같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월 말을 좀 저점으로 해서 지금 원만하게 지금 이제 상승을 하는 그래프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관의 힘인가 봅니다. 네, 일단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V자 반등의 어떤 신호는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안정되게 좀 올라가고 있고 특히 이번 주에 좀 의미 있는 좀 반등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어떤 전망이 참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년 연속 단기 순손실을 좀 기록을 하다가 지금 6년 만에 단기 순위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고 준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변화가 있고. 네,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 이제 영업이익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60% 정도. 이게 500%가 이렇게 너무 급등하는 거 보면은 이제 사업이 좀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의 제로에서 그러니까요. 1에서 500이 찍히면 500%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제 영업 이익이 나지 않았다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만큼 같아요. 힘들었다는 얘기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가전제품 판매 네. 똑같습니다. 둔화로 이건 미국하고 똑같고. 롯데 하이마트 쪽에 실적이 많이 부진했던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을 이제 다른 분야에서 다 커버를 쳐주는 거죠. 이게 그게 우리가 말해서 이제 롯데 백화점과 네. 이제 할인점 그쪽은 그쪽에서 좋았군요. 이제 성장을 하면서 롯데 하이마트의 어떤 실적 부진을 좀 커버하지 않을까라는 네, 좀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패션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백화점 부분이 상당히 주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옷이 비싸죠. 사실 뭐 신세계든지 앞서 말씀드린 현대백화점, 그다음에 네. 이 롯데쇼핑 같은 이런 종목들이 좀 살아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아웃퍼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원되고 있다. 네, 예. 코로나19 때 워낙 바닥을 쳤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주가가 어떻게 보면 기존으로 돌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는 유통도 바닥에 대한 부분이 좀 잡히지 않았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네.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저도 이제 리포트를 봤는데 목표가가 지금 전고점을, 일봉상에서는 전고점을 넘어가는 일단은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주봉상 보게 되면 사실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은 상당히 좋으나 뭔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다기보다는 예. 좀 지수가 많이 이제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래도 좀 안전하게 어떤 계좌를 좀 받쳐줄 수 있는 네, 네. 좀 그런 가치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롯데쇼핑 오늘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성을 위한 측면에서 롯데 쇼핑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답변을 약간 짧게만 들어보고 싶은 게 외국인 수급 언제 들어올까요? 이게. 외국인들은 최근에 보게 되니까 좀 금융주라든지 네네. 그 다음에 아무래도 2차전지 같은 성장주에 좀 많이 그 성향. 예, 좀 성향이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아직까지는 지금 좀 종목에 대한 편식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확실히 좀 수급이 제한되다 보니까 네. 확실히 좀 몰리는 섹터로만 돈이 몰리고 있는데, 환율도 좀 부담되고요.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최근에 좀 외인들의 어떤 수급 방향성은 사실 쉽지 않다라는 네, 측면에서 네. 봤을 때 뭐 언제쯤 돌아오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실적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좀 가시성이 생긴다고 하면 실적. 예, 와인들 같은 경우도 뭐 이 종목을 마다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유통업체. 그야말로 앞에 붙는 수식어가 복원이 되고 있는 유통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자는 의견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결고리였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